예, 질문하기 전에요. 우리 잠깐 휴식 시간에 후보자님. 네. 의원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저기 답변 태도나 이 내용이 또 방향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묶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민생 테마를 이야기할 때 주로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죠. 금융위원회라면 비용을 낮추는 일과 관련해서는 금리 비용을 낮추는, 이자율을 낮추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 특히 고금리로 금융상품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매라고 합니다. 채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 소비자 금융 중심으로 본다라면 저런 표로 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 4.4% 정도의 평균 금리가 적용되고 있고요. 저축은행,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의 또 금리가 이 정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거래자 수가 저 표에 의하면은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금융상품을 쓰고 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중금리 시장의 개척, 확대, 이것을 앞으로 우리 금융위에서 어떻게 개척해 나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따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중금리 시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한 6%에서 19% 이 사이로 무려 최저 중금리와 최고 중금리의 3배 차이가 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나 15% 이상이 되면 중금리라 보기 어렵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토부 장관한테 각별히 당부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전세만 사는 사람이 별로, 예전에는 전세만 살다가 2년이 지나서 월세 일부를 내면서 전월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전세 살다가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절반 정도가 월세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우리나라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9% 정도까지 된답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는 뭐 4%대로 이렇게 내리고 한다는데 지금 한국에 집이라고 생겨 먹은 것이 한 1900만 채가 있어요. 그 중에 자가는 한 1000만 개, 900만 개가 이제 임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임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6.9%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지금 주택보전공사나 이런 데서 전세자금 대출은 나름 그 절차에 맞게끔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서민 민생을 돌본다라면은 이 월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6.9%나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우리 신용 보강,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증을 쓴다는 것이 개인의 어떤 신용 취약을 보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신용 보강을 통해서라도 어떤 좀 메커니즘을 만들면은 서민들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시간이 없는데 카드 수수료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아마 신용카드 시장과 이 업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구석구석이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이미 노무현 때 한번
이명박 때 4번, 박근혜 때 또 한 6번 정도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국정자문기획회의에서 수수료 내리고 또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한도에 이 폭을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경제 1분과 위원장을 불러가지고 혼을 냈어요. 그 수수료를 내리면은 다른 상품에서 회원들에게 이 전가를 하게 돼 있는 구조다. 이거 풍선이다. 그래서 좀 실물에 정확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고 이것을 분석해라. 그렇게 했고 0.3% 더 내리려는 것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입원 포인트는요 1.2% 정도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역마진이 발생하면 뭘로 보충하냐면 회원들의 카드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로 그걸로 반가이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한쪽만 자꾸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 또 벤사 이야기했는데 벤사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벤사의 구조조정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벤사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민생을 위해서 금리 관련해서는 TF를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전월세 전환율 6.9% 신용보강을 통해서 이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고, 카드 수수료 내렸을 때 풍선 효과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달리 정부가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실제 워낙 그 모든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서민 부담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드사가 다른 사업 분야로 확충한다든지 사업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이런 이로 인한 그 손해가 크지 않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첫 번째 그 중금리 시장 개척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좋은 신용자는 3등급 이내는 다 은행에서 쓰는데 그게 10% 이내로 6%, 8% 높아봐야 그렇게 쓰고, 중신용자에 대한 금리가 없었습니다. 신용도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는 20% 이상 저축은행 캐피탈로 가야 되니까 금리 격차가 커도 너무 크게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4등급부터 한 6등급까지 중신용자에 맞는 금리 시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이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작년 7월에 은행부터 시작을 했고 9월부터 저축은행으로 확대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한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할 일은 우선 취급금융기관을 은행하고 저축은행 중심에서 다른 제2금융권, 예를 들면 신협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보증수수료라든지 또는 그 보증 대상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더 많이, 또는 전체적인 금리 부담을 조금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정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